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다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 이런 한 해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상당히 어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역사의 기록에 남을 옛날 역사 기록에서는 이걸 역병이라고 그러죠. 이 역병이 창궐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상당히 백성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 않고 해외에서도 거의 한 70만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이 되고 접종이 시작됐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하지만 전체 집단 면역이 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병상 부족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는 가지만 이 마지막에 어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개인 위생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화돼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부양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현재 마지막 낸시 펠로시와 맥코넬 의원 간의 최종 밀당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상원 의원 2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지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2자리가 가령 민주당이 돌아간다고 하면 50대 50,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블루웨이브를 완성을 하고, 특히 상원 의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가져오게 되면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지아주 선거 결과 어떤 지지율 예상을 해보면 소폭이지만 공화당이 두석당 한 2-3% 앞서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공화당에서 두석을 차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원을 공화당에 내주면 시장은 혹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세라든가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제재 움직임에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공화당이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빅테크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쪽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간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화당 민주당 선거 결과와 그 다음에 이러한 부양안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해서 다각도로 부양안을 지금 협상 안 하고 협상 타결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말 그대로 유동성으로 모든 거의 자산 중에 많은 자산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베타계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타계수 1 이상 종목에 투자를 해야 나름대로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스닥,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 코스닥도 해당되는데, 이제 막 베타계수 1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코스닥을 연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 A주,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정도가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에 상당히 베타 계수가 좋은 그런 투자 항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미국 채권은 어떤 가치 하락의 베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성방을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부채가 상승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채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미국 채권의 가격은 상방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트위터 중에는 미 연준이 미국 대형 뱅크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에 이제 부양안을 발표를 할 때 대형 뱅크들의 어떤 뱅크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출을 해줘야 이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이러한 그 뱅크들이나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뭐 배당을 뭐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대형 뱅크들에게 있어서 이제 뭐 자사주를 일단 매입을 이번에 연준에서 승인을 했고, 이러면서 어떤 그 미국의 대형 뱅커들 뭐 주식들이 지난주에 뭐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미 연준도 뭐 상업은행의 어떤 중요한 뭐 구성 원으로 돼 있고, 이런 그 상업은행의 이익을 미 연준이 결국은 대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일단은 뭐 대형 뱅크들은 뭐 스프레드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 어떤 그 채권 수익률은 뭐 다소 증가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부채에 대한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도 대형 뱅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의 대형 뱅커의 어떤 주가에 내년까지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지금 금하고 뭐 비트코인이 있는데, 지금 그 달러 가치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에서 어떤 그 도미노처럼 투자금들이 대체 자산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실물 자산인 금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금과 이제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같이 이제 상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은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베타 개수를 발생하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대신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현금의 화폐보다는 오히려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뭐 비트코인을 포트에 넣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는 뭐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베타 개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러한 그 경기들은 언제 꺾어질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자산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지금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라든가 소재 뭐 이쪽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중국에서도 뭐 철강, 에너지 이쪽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과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많은 그 자산들이 뭐 조정을 겪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어떤 자산시장, 특히 소재 기업 쪽에 매수가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달러 추세적 약세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긍정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뭐 브렉시트 그다음에 뭐 재정 부양안에 안에 여러 이슈들이 다소 뭐 시장을 뭐 누르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베어 트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쪽은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 축을 많이 이루고, 소재는 지금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든가 뭐 전력 이런 기초 어떤 그 시크니컬 기업에도 뭐 관심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JP 모간이 300억 달러 2021년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한 10% 정도 뭐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뭐 사라졌다, 이게 뭐 회복 불가능한 그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10% 정도 비트코인은 어떤 공급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대형 기업이라든가 각종 그 파생 상품에서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뭐 이런 이용 전망도 보이고, 그리고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거래를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는 뭐 비트코인이 뭐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뭐 그런 그 상품 시장이나 이쪽이 현재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베타 개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에 따라서 골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 대신에 비트코인은 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골드, 금하고 어떤 그 크로스 발생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글로벌 뭐 헤지펀드 등은 골드를 숏을 하고 비트코인을 롱을 하는 이런 투자도 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파운드화예요. 파운드화가 1.36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12월 달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노딜 현재 브렉시트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고, 대신에 이제 상대 개념인 달러 지수는 12월 달 들어서 소폭 이렇게 상승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DXY하고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 지수가 이 상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인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면 달러 지수가 일부 올라가고, 달러 지수가 일부 올라가면 일부 뭐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베어 트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할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하여간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1월 달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브렉시트랑 우리나라 증시랑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리고 뭐 부양안하고 우리 증시랑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브렉시트는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자산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양안이 일단 지금 뭐 합의를 이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양안이 협상이 뭐 결렬됐다 이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10년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은 달러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안하고 브렉시트도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 지수, 특히 그 달러 자금대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내년 상원 1월 5일 날 뭐 조지아주 선거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악재로서 작용을 해서 지수가 빠질 때, 그때가 우리한테는 우리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베어 트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배당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날짜를 좀 착오를 해서 27일 날 뭐 배당락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이 배당락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8일까지는 모든 종목 매수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9일 배당락 발생일이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배당락일은 29일로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배당락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선 이번 주까지 투자할 종목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연말 배당금을 지급할 회사는 171곳이고 총 27조 5천억 원 배당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표를 이렇게 보면 현대중공업지주가 6.07%, 하나금융 5.82% 이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KTNG 이쪽도 배당이 5.26%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가격들이 좀 일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될수록 다음 주 중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특별 배당금 지급 규모도 관심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그룹 회장 별세우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6조 6천억 원 정도 추가 배당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주당 한 1,000원 내외 특별 배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이 삼성전자가 10.6% 올랐는데 삼성전자 우 상승률은 13.7%다.
삼성전자 주가가 69,500원으로 삼성전자 73,800원에 92.4%까지 수준이 올라왔다. 지난해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어떤 보통 종목 대비 비율이 81.6% 수준에 그쳤었다. 이런 우선주는 어떤 배당을 일반 보통주보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주주로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경영 참여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인데, 배당주를 너무 일찍 사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변동성이 크고, 배당락에 임박해서 사면 주가가 올라 총수익이 좀 낮아질 수 있으면 고려할 때, 수익률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뭐 다음 주까지는 사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배당락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3% 내외 배당을 받으려고 배당락 전날 고가에 샀다고 하면 배당락일 2, 3% 빠져버리면 말장 도움이 되는 배당을 받은 거를 전부 어떤 시가 차익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현재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유효하다. 상승 유의는 살아있다고 분석을 했다. 반도체, 화학, 2차전지 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시크니컬 기업, 콘텍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슈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콘텍주는 내년에 어떤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등을 반영을 할 때 이런 하락기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그동안 시크니컬 기업 중에 소재나 철강, 그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콘텍주에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좀 조정을 받을 때, 코로나19 이슈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때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정점이 다음 주 되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1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 일차적으로 그래도 1000명 안쪽 800명 이하로 좀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일단 기다려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비관론들이 많이 등장을 할 때, 이러한 콘텍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다 매도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쉽게 이게 배당을 노리고 이들이 일단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시장을 다음 주부터 지난주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등은 수급이 상당히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 어떤 배당을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확신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한 2조 원이죠. 2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은 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를, 코스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선물을 일단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난주에 통틀어서 매수를 많이 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을 볼 수가 있어요. 기타 한국전력이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산 피오셀 이쪽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두산 피오셀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에 일단 좀 떨어질 때 제가 추천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6만원대까지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외인들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어떤 코스닥 장세를 한번 예상을 하고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매도로 돌아섰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를 참여를 한다 이런 연말에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들이 볼 때 이렇게 매수를 쭉 하다가 최근에 매도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연말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코스닥은 외인들이 이렇게 해서 좀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관은 코스닥이건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이런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연말 이제 대주 조건과 관련해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 그래서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개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다 출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그치면 기관이 좀 팔더라도 개인과 외국인이 만드는 연초에 어떤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물 쪽인데 선물 쪽을 보고 나름대로 선물이 현재 백오데이션인데 선물 가격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그래도 사면서 어느 정도 그 선물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물 가격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건 이제 현물의 어떤 해지용으로 외국인이 산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그 현물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것도 선물을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해지를 푸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일단 보이지 않고, 이 기관들이 좀 선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선물 가격이 높은 이런 콘텐츠 상황을 어떤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현 가격이 높은 이런 백오데이션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배당 차익거래는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백오데이션 뭐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비차익 해서 비차익이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61조 원 뭐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유례상 이렇게 그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시중 대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신용도 지금 19조 원, 거의 뭐 20조 원 가량 지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정도고, 이 개인들이 위험선호 현상들이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간 그 최근에 시중의 유동성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쪽으로 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2차전지, 2차전지, 골판지 관련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택배 배송할 때 그 박싱 포장이 전부 다 골판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고, 중요한 거는 현재 그 반도체 제품, 재료 부품 이쪽이 지금 상당히 들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쪽도 어떤 종목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PSK,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게 SNS텍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구성 종목 중에 상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파운드리, 삼성전자발 여러 랜드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PSK, 그 다음에 SNS텍, FST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저가에 노려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들어올리면서 하단부에 있는 이런 반도체 재료 부품도 강력한 선환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헬스케어. 이때 1월 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고점 돌파 이후, 그 다음에 12월 1월 달에 1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내년 초에 양봉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이 가격이 20만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거든요. 요때 이렇게 보면 28,92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018년 1월 달에. 지금도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16,15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12월이니까 내년 초에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그 16,000원인데 이게 뭐 2만원, 24,5천원까지 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 1월까지 한번 사고 한번 지켜보죠. 이 위험성은 있었어요. 이때 1월 달에도 윗꼬리를 좀 일부 달았었는데 2018년 1월 달에. 하지만 1월 달은 개별주, 특히 코스닥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 하나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이 종목은 매수 후에 1월 초까지 한번 매도 시점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레버리지 150 구성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스케어가 11%예요. 11%고 또 코스닥 그 지수도 일부 10% 정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이게 2.3% 정도.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합치면 한 14% 정도 돼요. 14% 되는데, 이 코덱스 코스닥 요 내에서도 셀트리온 지분이 있어요. 한 10% 정도, 14%인가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그 코덱스 레버리지 150 구성 비율이 얼추 한 16%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떤 코스닥 지수를 레버리지를 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 15% 이상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을 상승을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 종목도 상승하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기관들이 연말이나 연초 장세를 생각을 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ETF 자금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제약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제약 쪽은 포션이 적기 때문에 ETF 쪽 해가지고 기관의 매수세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맨 위에 게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제약이고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삼성전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상방이 지금 제한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추세가 좋은 게 제약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가 많이 못 갔는데, 연말에 ETF 효과에 의해서 헬스케어 쪽에 어떤 그 외국인 기관 어떤 그 비중, 보유 비중을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그 제약인데요. 뭐 헬스케어도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셀트리온 제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좀 그 ETF 어떤 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해서, 일단은 그 코스닥 150 에버리지 이쪽을 하여간 그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내년 초에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길게 보면 2018년도 1월달 28,92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월봉상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뭐 다소 뭐 1월달이 뭐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2018년 1월달을 보니까 코스닥 쪽이 1월 효과에 의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투자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 이쪽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개인들이 이런 상승장에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항상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한시성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 컨트랙션이 있거든요. 꼭 보면 개인들은 이런 데 사서 단기적으로 이런 데 파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면 개인들은 상당히 그 수익을 거두기가 힘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수를 차분하게 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15,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매수에 참여를 해서 내년 초에 한 2만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뭐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